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목요일 VOA 한국어 방송 뉴스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미군이 이란 해상 봉쇄를 위반하려던 상선에 미사일을 발사해 운항을 중단시켰습니다. 미군은 봉쇄를 전면 유지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무력 사용을 계속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의 홍해 상선 공격으로 파키스탄 선원 등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유엔과 미군 등 국제사회는 공격을 규탄하고 해상 안보 위협을 우려했습니다. 북한이 엿새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이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탄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고 북한이 12일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관련 내용 디브리핑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또 미국이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국과 협력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순서에서 콜린 그레보 게이토 연구소 무역정책센터 부국장 견해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어서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아메리카 250 순서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탑 뉴스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해상 봉쇄를 강화하면서 실제 선박에 대한 무력 사용에 나섰습니다. 미군은 이란으로 향하던 상선에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자 이란 미사일을 발사해 운항을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응하기 위한 자신의 현재 전략적 계획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적 압박을 유지하고 이를 강화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군사행동에도 나서는 것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둘러싼 협상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발언은 11일 공개된 언론 매체 리얼 아메리카즈 보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이란 전략에 관한 질문에 대해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냥 계속 지켜보면서 그들 이란이 얼마나 나빠지고 있는지 보는 것이다. 이란은 물가 상승률이 300%에 달하고 있다. 이란 통화는 사실상 아무 가치도 없다. 이란은 군인들에게 급여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들의 군인들은 떠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러니 그냥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 상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선택지는 이란 정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그들을 정말 강하게 타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경제적 압박을 강화해 경제적으로 그들을 완전히 제압하는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별도 발언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돼 있고 미국이 해협을 통제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이란의 항구와 석유 터미널에 대한 절대적으로 확실한 봉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현안과 관련 없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위해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것은 강철벽이다 라며 우리가 해협을 100%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이란과의 협상이 이란의 마지막 기회라고 말한 데 이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는 질문에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와 이란 주변 지역에서 미군 철수를 포함한 여러 요구사항을 제시해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0일 호르무즈 해협 관리에 관한 오만과의 협상이 원활하고 건설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종수입니다. 홍해에서 발생한 후티 반군의 상선 공격으로 파키스탄 선원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유엔과 미국 정부 등 국제사회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키스탄은 지난 11일 홍해에서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선원 4명 중 3명이 파키스탄 국민이라고 12일 발표했습니다. 유엔은 선박에 대한 공격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세계 공급망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선원들의 사망을 확인하고 또 다른 파키스탄인 1명도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르 장관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파키스탄은 비전투 상선에 대한 후티의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이러한 공격은 무고한 생명을 위협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며 항해의 자유, 해상 안보 및 홍해 내 상선 운항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예멘 해안 경비대와 군 당국은 지난 11일 예멘 알모카 해안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탄자니아 국적의 화물선 티하마호를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멘 당국은 또 정부 연합군인 국민저항군 대원 2명도 동일한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후티가 지난달 20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한 이후 홍해에서 발생한 일련의 공격 가운데 최근 사례입니다. 후티는 사우디 정부 측이 이란 비행기에 예멘 후티 점령 수도 착륙을 막기 위해 지난달 13일 사나 공항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반군과 싸우고 있는 예멘의 국제 공인 정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당국은 국제법에 따라 자국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은 홍해에서의 공격 증가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언급하며 해상 수송에 대한 폭력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글로벌 공급망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밍게스 IMO 사무총장은 12일 성명을 통해 국제 해운에 대한 정당화될 수 없는 공격으로 무고한 선원들이 또다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에 슬픔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면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밝히고 선원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홍해에서 상선에 대한 공격이 계속될 경우 미국이 예멘 내 후티 반군을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이란이 후티를 조종해 선박을 공격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한이 12일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협의를 갖고 북한의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각 중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10일 한국, 일본 외교당국과 함께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협의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데이비드 와일레졸 동아태국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백용진 한국 외교부 한반도 정책국장, 아리요시 다카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 심의관과 전화협의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라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이어 영내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고 미한일 3국 간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 파트너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평가로는 이번 사건이 미국의 인력과 영토,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미국은 본토와 영내 동맹 방위에 대한 공약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6시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지난 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6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북한이 올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이번이 11번째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발사된 미사일이 700km 이상 비행했다며 정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 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은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국가안보실은 관계기관이 참석한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북한이 지난 6일에 이어 연속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우려를 표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이날 오전 6시쯤 북한이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며 발사 장소와 비행 거리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되는 한미 연합연습 을지 프리덤 실드를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이 같은 연례 연합훈련을 북침 연습으로 규정하며 미사일 발사 등 무력 시위로 대응해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가 처음으로 이재명 한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스틸 대사는 미한 간 상호 이해와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가 12일 이재명 한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장 제정식에서 포르투갈 등 다른 3개국 신임 대사들과 함께 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출했습니다. 스틸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이 대통령은 어서 오십시오라고 인사한 뒤 함께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이어진 환담에서 스틸 대사는 이 대통령에게 한국에 부임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한국 정부, 국민과 폭넓게 소통하며 한미 간 상호 이해와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강 수석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진 스틸 대사가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양국 간 여러 현안들도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 과정을 통해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관계는 더욱더 고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임장 제정식은 새로 부임한 대사가 본국의 국가원수로부터 받은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전달하는 행사입니다. 이날 신임장 제정식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뭉순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배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스틸 대사의 남편인 숀 스틸 변호사에게도 어서 오십시오라는 인사와 함께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스틸 대사 외에 신임 포르투갈과 아랍에미리트, 아일랜드 대사도 이날 신임장을 제출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지난달 30일 한국에 부임한 이튿날 공식 업무를 시작한 이후 매우 바쁜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틸 대사는 광화문과 남대문 시장 등을 방문해 일반 한국인들과 인사를 나눈 데 이어 지난 4일에는 한국 외교부를 방문해 조현 장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틸 대사는 5일에는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미군 기지를 방문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과 환담했고 10일에는 브런슨 사령관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헌화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당시 일본 시마네현 인근 해상에서 미군의 무인 해상감시 정찰기가 포착됐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출발한 미군 정찰기가 또다시 중국 연안까지 이동해 해안선을 따라 비행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12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당시 일본 시네마현 인근 해상에서 미군의 MQ-9B C 가디언 무인 해상감시 정찰기가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기 추적 서비스인 플라이 레이더 24에 따르면 C 가디언은 지난 11일 오전 11시 20분쯤 일본 기타 큐슈 인근에서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시네마현 오다 인근으로 추정되는 북부 해상에서 수시간 동안 레이더에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한 C 가디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앞둔 시점인 12일 오전 5시 15분쯤 다시 포착됐습니다. 이어 한반도 동해상과 가까운 이 해역에서 집중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후 북한은 이날 오전 6시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C 가디언은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무인기로 해상 감시와 정찰 등의 임무에 활용됩니다. 광범위한 해상 감시 레이더와 전자정보 수집 장비 등을 탑재할 수 있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움직임이나 발사 이후 상황을 감시하는 데 활용됐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앞서 북한이 지난 6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에도 미국과 한국군 정찰 자산의 활동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C 가디언의 비행 역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후 상황을 감시하거나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임무였는지 주목됩니다. 한편 한국 평택에서 출발한 미군 정찰기가 또다시 중국 연안까지 비행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미군의 봄바디어 RS 정찰기는 11일 평택 인근에서 이륙한 뒤 중국 연안으로 이동했습니다. RS는 타이완 해협 인근에서 중국 동부 해안을 따라 북상하며 중국 본토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쪽으로는 산둥성 인근까지 이동했으며 이날 밤부터 12일 오전까지 수시간 동안 중국 연안에서 활동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한 미군 정찰기가 중국 연안에서 비행하는 모습은 지난 7월에도 2차례 포착됐으며 8월 들어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에서 출발한 미군 정찰기가 중국 연안까지 이동해 장시간 비행한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중국의 군사 활동을 둘러싼 미군의 정찰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